1888년 미국에서는 한 권의 책이 사회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출판되자마자 10,000부가 넘게 팔린 책의 제목은 The High Caste Hindu Woman으로서 높은 카스트에 속한 힌두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판디타 라마바이라는 이름의 인도인 여성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판디타 라마바이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라마바이라는 인물의 생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삶을 산 인물이니만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마바이는 1858년 힌두교 내의 최상위 카스트인 브라만 가족에게서 출생했습니다. 지식인이었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라마바이에게 지식인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브라만이라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는 것이 금기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일로 인해 라마바이의 아버지는 최상위 카스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정통 힌두교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에서 추방을 당한 가족은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례를 다녔고 여기저기 사원을 돌아다니며 경전을 낭독해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유의 소신이 있었던 아버지 덕분에 라마바이는 당시 대부분의 힌두교 여성이 겪어야 했던 일, 즉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던 1878년 부모님이 기근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서 라마바이의 운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캘커타로 떠난 후 아버지가 이전에 가르쳐줬던 산스크리트어 덕분에 훌륭한 지식인을 뜻하는 판디타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이는 라마바이의 지위 향상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영국, 양쪽 모두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지배하는 인도 사회에서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려는 노력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존재했는데요. 이런 운동을 담당했던 이들은 이를 통해서 인도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영국에 뒤처지지 않는 문명 국가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반면 영국 역시 인도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문명사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마바이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곧 힌두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다루는 여러 차례의 강연을 열 수 있었고 곧 스스로 여성협회를 설립하기까지 했습니다. 1880년에는 아주 낮은 카스트에 속했던 수드라 출신의 남성 변호사와 결혼을 했는데 브라만 출신 여성과 수드라 출신 남성의 결혼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라마바이의 남편은 결혼 후 1년 만에 사망했는데 이 역시 라마바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직접 과부의 처지가 된 이후 당시 과부에 대해 인도에서 행해지고 있던 사회 문제에 보다 천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바이는 자신이 새로 세운 협회의 목표가 높은 카스트의 여성을 아동 결혼, 무교육, 그리고 사실상의 노예화와 같은 전통적인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라마바이가 자신의 운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들은 주로 높은 카스트 출신의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브라만 사회에서 라마바이의 이런 활동은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브라만의 한 신문은 이런 일은 남성의 임무라고 말하면서 라마바이의 활동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위협받던 라마바이를 구해준 것은 한 영국 성공의 수도원으로부터의 초청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동시에 인도의 언어들을 가르쳐달라는 제안을 받은 라마바이는 어린 딸과 함께 1883년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미 수백 명의 인도인 유학생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높은 카스트의 여성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은 인도에서 극도로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의 유학은 라마바이에게 단순히 인도 내에서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간의 체류 기간 동안 라마바이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차별받는 식민지로서의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서구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개종을 했지만 라마바이는 개종하자마자 성직자들과 교리를 둘러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이 어째서 남성에게 강의를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논쟁도 있었고 이 소식은 곧 주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라마바이는 이후 대부분의 활동을 금지당했고 유학생활도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전환점을 마련해 준 것이 미국에서의 초대였습니다. 식민지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당시 미국 내의 보수적인 여성 엘리트층으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라마바이는 1885년 미국으로 건너가 앞서 말한 책을 출판했고 책에서 인도 내의 여성이 생애 기간 동안 겪는 다양한 억압들을 짧고 명료하게 묘사했습니다. 책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로부터 후원과 기부금을 받은 라마바이는 1889년 인도로 돌아가 뭄바이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주로 높은 카스트 출신으로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물결을 받아들인 인도 내부의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은 라마바이는 곧 인도 국민회의에도 참여해 아동 결혼의 금지와 과부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라마바이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890년대 들어 인도에 거듭해서 전염병과 흉년이 들면서 라마바이의 활동 또한 한 차례 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영국은 전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강압적인 정책만 강화했습니다. 라마바이는 영국의 식민 통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고 이 글은 영국 하원에서 논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라마바이의 운동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이카스트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줄곧 최상위 카스트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구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전국적인 흉년이 들고 기근이 확대되자 곧 카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된 이후 인도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장애가 있는 이들 모두 거두기 시작했고 어린 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장을 운영해 자급자족했고 미국, 영국, 그리고 북유럽에서 선교사와 수녀, 의사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이를 도와주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수년간의 이런 노력으로 1905년에는 2,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식민 통치를 하는 영국을 비판하거나 고위 브라만 계층을 비판하는 일은 드물어졌고 국민회의에까지 참여한 과거와 달리 정치적인 활동은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1922년 라마바이가 사망할 때 라마바이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화제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인도의 사회적 특성상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사회개혁가, 힌두 사회에 속하는 기독교 선교사, 그리고 동시에 여성 운동가로 스스로를 인식했습니다. 이 특이한 조합은 최상위 카스트인 브라만 계층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영국과 미국에서의 국제적인 경험을 쌓은 것,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격변기에 놓인 인도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결합되면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인도를 벗어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 사회 내부에서는 오히려 외부자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인도에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던 영국 관료들과 인도 내의 주류 기독권 모두 라마바이를 낯선 존재로 여겼습니다. 힌두 사회를 비판했지만 어째서 예배를 라틴어가 아니라 힌두어로 진행하면 안 되는지 성직자들에게 따졌을 정도로 라마바이는 복합적인 존재였습니다. 결국 라마바이의 사례는 단순히 인도, 여성운동가 등의 키워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중후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보여준다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